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7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BMW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BMW의 새로운 X3팀, 바로 모델 New X2가 이번 달 국내 소형 S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New X2 X드라이버 20D M 스포츠 패키지는 다양한 고급 옵션과 M 스포츠 패키지로 상품성을 높인 게 특징인데요. New X2의 외관은 기존 X 시리즈의 강인한 인상의 쿠페 스타일로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유려한 루프라인과 슬림한 창문을 통해 또 날렵함을 강조를 했고요. BMW의 키드니 그릴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게 디자인돼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뒷유리가 뒷문 사이의 C필러에는 X 시리즈 최초로 BMW 엠블럼이 적용이 되었다 합니다. 2000SC와 3.0 CSL 등 클래식 BMW 쿠페 디테일에서 영감 얻은 C필러를 통해 뉴 X2에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외관을 얘기했으니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실내는 일단은 쾌적한 주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뛰어난 실용성을 강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제어 장치는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돼 운전자가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넓은 시야를 확보를 위해서 높은 시트에 포지션을 적용했답니다. 트렁크는 기본 470m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최대 1355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대용량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뒷좌석의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40대, 20대, 40대 비율로 조정 가능해 일상적인 쇼핑뿐만 아니라 서핑, 스키, 또 캠핑, 산악장 등 여가 활동 시 상황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또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트렁크 자동 개폐 기능과 또 컴포트 액세스 기능을 더해서 또 편리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X2 X드라이버의 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90마력이고요. 제네티코 40.8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M 스포츠 서스펜션은 뉴 X2의 동력 성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BMW 뉴 X2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공식 출시를 한다고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6,230만 원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국내 소형 SV가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비싼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소형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코나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17년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낮은 가격이 1,860만원부터 2,822만원이라는데, 그리고 뭐 스토닉도 제가 확인해 보면 스토닉도 거의 비슷합니다. 2,625만원부터 2,258만원이고요. 그리고 뭐 QM3도 이번 2018년으로 얘기하면 약간 비싸네요. 2,180만원부터 2,520만원부터. 그리고 뭐 티골리는 이제 뭐 에어나 아머나 뭐 작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1,651만원 또 2,562만원 26만원인데, BMW X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싼 면이 조금 아직은 국내 출시를 이번 달에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때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관계로 조금 기침소리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요. 바로 기아 자동차가 2019년형 봉고 3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봉고 3의 출시가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편익성과 안정성 대폭 강화된 모델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후방 주차를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바로 후방 주차 시스템을 전 트림 기본 적용을 했고요. 또한 4륜구동 차량에 운전자 에어백을 기본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물 적재 능력을 또 동급 최고 수준으로 또 끌어올렸다는데요. 적재함의 높이를 낮춰서 화물 적재가 용이하고 단단한 이제 하체 구조와 디귿자형 형태의 이종 폐단면 프레임을 등 적용을 했다 합니다. 강성이 좀 뛰어나서 좁고 중량 화물도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고 또 운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이 좀 짧아서 신속한 차선 이동과 골목길 진입이 유리하고 또 1.2톤의 라이너가 또 동급 유일의 LPI 라이너를 보유해 또 다양한 사업 환경에서 체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1,530만원부터 2,064만원부터 하고요. 이번에 기아차에서 이번에 봉고 3를 구매 고객 대상으로 6개월간 월 납입금을 내지 않는 할부 프로그램의 굿스타트를 또 따로 실시를 한답니다. 이 할부 프로그램은 봉고 3의 구매 고객 대상으로만 한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봉고 차를 몰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봤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주차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빈 적재함이 아니라 공간이 이제 화물 이제 칸 뒤쪽에 적재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겠죠. 더욱더 이제 안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뭐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전티름이 적용됐고 또 운전석 에어백을 또 4륜구동 차량에는 이제 운전석 에어백이 또 기본한 게 특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운전이나 또 주차를 할 때 조금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단 첫 번째 현대자동차가 바로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차량에 2.2 디젤과 3.8 가솔린 엔진 장착하고 다음 달 12월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SUV 판매 비중이 좀 커지면서 좀 국내와 또 미국 시장에 또 현대차에서 또 현대차 판매를 견인하는 역할을 또 맡게 되는데요. 지난 10월 28일 현대차에 지금 따르면요, 팰리세이드는 지금 12월 이번 달부터 양산에 돌입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19일 날 사전 계약을 하고요. 그 12월 초에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출시를 하는 계획이 올 연말 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기 전에 출시를 해서 신차 효과를 좀 극대화한 게 방침이라고 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거는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대형 SUV가 되고요. 앞에 있는 두 차량을 이미 단종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미 단종이 상태이고요. 이번에 새로 대형 SUV를 새로 다시 낸 게 특징이고요. 일단 맥스크루즈는 그전 단종차량 얘기를 하자면 특히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 중형 SUV인 바로 산타페 DM의 휠베이스를 늘린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기아차의 대형 SV는 텔루라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플랫폼을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만든 대형 SV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맥스 크루즈는 6인승 모델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7인승, 8인승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차체진 크기가 전장이 5m 이상이 돼서 현대자동차에서 역대 가장 큰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 출시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2 디젤 엔진과 3.8 가솔 엔진 장착을 하고요. 향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추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고 출력이 202마력, 제트 토크 45를 내고요. 3.8 가솔 엔진은 제고 출력 295마력, 제트 토크 36.2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모두 다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요.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국산 기준 공연 연비가 리터당 9.3km 지금 전해졌고요. 지금 2.2 디젤 모터는 현재 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일단은 앞바퀴 굴림으로 이제 기본을 하고 있어서 온 오프로드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또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또 전륜 구동인데 이제 100% 구동력 부대에다가 또 상황에 맞춰서 또 뒤쪽으로 힘을 나누는 또 전륜형 AWD 동력 장치를 또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사륜구동으로 또 나눌 수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온 오프로드에서 또 안정적인 주행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상황에서 또 활동 또 구동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좀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됐다는데요. 일단 또한 또 비교를 해주면 또 맥스 크루즈는 인테리어가 또 산타페와 동일을 했습니다. 근데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기부터 조작부터 기어박스까지 일체형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센터페시아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과 넥소드 친환경차로 주로 적용된 버튼식 기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의 와이드형으로 제작된 내비게이션과 인포네이션 운영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 스탑앤고 기능을 갖춘 또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또 차로 이탈 보조 장치, 또 고속도로 운전 보조를 또 탑재를 해서 또한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또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안전한차 보조 시스템, 또 후속 승객 알림, 또 후방 교차 충돌 보조 시스템, 또 굉장히 첨단한 안전사고가 또 탑재를 할 예정이라 하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고 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펠리세이드는 올 연말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내년에 미국 시장으로 옮긴다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SV 판매가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또한 현대차는 이제 또 대형 SV 부재로 판매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부터 북미 시장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모델의 경우에는 국내 공장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차량을 만든다 하면 딱 한 군데에다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공장 울산 공장에다가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이제 만약에 북미 시장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시장으로 차량을 할 때는 이제 차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또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지난 9월에 더 뉴 아반떼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이번 달 11월 1일 날 더 뉴 아반떼 스포츠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외관은 이제 다크 컬러의 스포츠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또 LED 헤드램프, 또 리어 램프, 또 싱글 톤 머플러 팁, 그 다음에 스포츠 전용 18인치 알로이 휠 등 또 스포츠한 모습을 또 갖췄고요. 실내에는 스포츠 버켓 시트, 또 스포츠 또 전용 슈퍼비전 클러스터, 디컷 스티어링 휠, 그 다음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 모델이 아반떼 AD 스포츠보다 50mm 길어진 전장과 기본 모델인 더 뉴 아반떼보다 5m 낮아진 전고로 날렵한 이미지를 좀 한층 더 강화되었고요. 외장 컬러의 경우에는 폴라 화이트, 스파클링 메탈, 아이언 그레이, 그 다음에 팬텀 블랙, 인터스 블루, 그 다음에 파이어리 레드, 골든 플래시 등 7색상으로 또 운영이 되고요. 특히 골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본 모델에서 선택할 수 없는 특별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원을 얘기하자면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가 27을 발휘를 하고요. 복합 명의는 7단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7단 DCT 변속기 기준으로 리터당 12km를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또 현대차의 고객 선호를 또 고객해가지고 더 뉴 아반떼 스포츠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후방 급차 충돌 경고, 그 다음에 운전자 경고, 주의 경고, 공기청정 모드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시스템과 편의사항을 새롭게 장착했고요. 또 트윅스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전용 튜닝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패키지 일종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 엔진 성능 패키지, 엔진 드레스업 패키지, 제동 패키지, 다이내믹 패키지, 다이내믹 플러스 패키지, 트윅스 휠 등 또 개성과 상품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MT 트림이 1964만원, 7단 DCT 트림이 2217만원, 프리미엄 트림이 236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G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의 쉐보레의 SV 개발 노하우를 집약시킨 2019년형 중앙 SV 이코넉스를 또 지난 1일부터 판매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형 이코넉스는 또 세부 모델로 기본 안정사양과 편의사항을 또 보강해가지고 상품성을 높아지면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해 경쟁력을 높였고요. 또 합리적인 사양 구성에 LT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주행 안전 모듈도 꼼꼼하게 들어가 동급 유일의 햅티시트라고 해가지고 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과 또 시티 브레이크 시스템, 이거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등이 반영이 되었다 합니다. 특히 이제 차선 이탈 경고와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우측파 경고 시스템은 전 모델에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2019년에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방에 보행자 감지 등을 많이 반영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또 이제 내부로 얘기를 하자면,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전작에서 조금 지적이 없었던 볼포먼트 유저 인터페이스가 또 개선이 돼가지고 한층 세련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LS 트림부터 기본 적용이 되고요. 후방 카메라와 듀얼 커넥터, 블루투스, 핸즈프리, C타입에 포함된 일루미네이팅, 또 듀얼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사항이 가격 인상 없이 기본 사용으로 이제 전 트림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LT 트림부터는요, 바로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또 내비게이션과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요. 또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기능 또한 가격 인상 없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가 높은 외관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바로 LT 플러스 모델은요, 최고급 트림에만 적용되었던 LED 헤드램프 및 또 LED 테일 램프와 더불어 LT 플러스 전용 고담 메틀릭 그레이 색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또 사이드 스텝이 또 포함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해보자면, LS는 2,945만원, LT는 3,403만원이고요. 또한 LT EX 트림이 3,549만원입니다. 그리고 LT 플러스는 3,482만원, LT 플러스 익스클루시브는 3,628만원입니다. 또한 이제 프리미엄 트림은 3,839만원,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는 3,985만원입니다. 또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일종의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꼭 필요한 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또 더해진 전자식 WAT는 197만원의 선택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탑재를 하고 싶으면 별도로 197만원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GM 쉐보레 차량들을 보면서 희한하게 꼭 그 차량을 그대로,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가져온 차량 그대로 그냥 갖다 놓다가 판매가 안 되니까 꼭 그 다음 해에 출시도 상품성하고 좀 안정성을 좀 강화해가지고 좀 높이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 스파크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나올 트레복스나 콜로라도 것도 아무래도 북미 시장에서 그 생산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그대로 또 갖다 놨다가 또 왠지 또 판매 실적이 쫄딱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면 차라리 상품성하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코노스 지금 2019년 이코노스처럼 차라리 이렇게 뭔가 편의사항과 안전사항을 조금 추가를 하되 가격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꼭 굳이 제가 그게 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바로 벤츠 더 뉴 CLS가 국내 출시가 되었다 합니다. 이 CLS가 4도어입니다. 4도어로 국내 출시가 됐고요. 4도어에 또 쿠페 세그먼트의 개척자이다 또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더뉴 CLS가 지난 1일 공식 출시를 했고요. CL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에 국내에 처음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만 4천 대가 판매가 될 정도로 국내 4두 쿠페의 리더로 좀 자리를 받고 또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을 또 돋보이는 디자인과 또 6기통의 폭발적인 힘으로 매니아들을 또 설레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더뉴 CLS는 이제 4도어 쿠페 세그먼트의 개척자 CLS의 3세대 모델로 6년 만에 또 풀체인지를 되어 돌아왔고요. 또 CLS 최초의 5인승 모델이 개발이 되어 더욱 여유롭고 안락한 실내 공간과 선명한 쿠페 실루엣과 또 절제된 라인을 또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을 하고요. 벤츠코리아에서 차세대 직렬 6기통이 탑재한 CLS 400D 4매틱 및 그 다음에 4매틱 AMG 라인 차량 2개 모델을 먼저 선보이고요. 또 향후 순차적으로 또 AMG 모델도 추가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두 모델은 모두 3.0 리터 엔진에 탑재했고요. 제고 출력 340마력, 제도 특고 72.4를 자랑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능의 디젤 엔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캠튼 옵틱 가변 밸브 리프트 컨트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연료 소모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효율성과 또 진항력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특히 반자율 주행 기능을 또 지원하는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와 또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를 비롯해 플래그십 세단 더뉴 S클래스에 비견되는 안정성과 편의상으로 304대 30대 40대의 드림카로 고칠 전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얘기를 안 했네요. 가격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CLS가 지금 4매틱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확인해보면 와우, 일단 CLS 400D 4매틱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9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AMG 라인 같은 경우는 1억 900만 원이라 합니다. 이게 계속세 인하분 미적용 가격이고요. 계속세 인하분 적용하면 이거보다 더 적게나 나오겠죠. 근데 1억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1억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의 마지막 국내 자동차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닛산이 신형 리프를 최초로 공개를 하고 또 사전 계약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리프는 이제 지난 2010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100% 전기차로 또 1세대 리프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의 대명사로 평가가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37만 대. 이게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역사상 월드 베스트 셀링 전기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작지만 실용성이 넘치는 신형 리프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답게 새롭게 진화된 모습으로 좀 도달했고요. V모션 그릴, LED 브레방, 부메랑, 헤드램프, 닛산의 시그니처 요소로 닛산의 브랜드 색깔을 유지하되 조금 역동적이면서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조금 고풍겨 무광 클롬 소재와 가죽 마감의 D컷 스티어링 휠을 통해 또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강조했고요. 또 전자석 열선 시트 적용과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또 편안한 가시용차까지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형 리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400kWh 고용량의 배터리와 또 신형 인버터 및 고출력 전기 모터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주행 거리가 환경부 공인으로 231km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리프가 제가 알기로는 1회 주행거리가 150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특별 리뷰를 하는데 바로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와 TCR 코리아 5, 6라운드에 대해서 관람기를 제가 리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조금 직접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간단 이야기를 얘기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사전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사전 계약 고객들에게는 무상 점검 및 필수 소모품 부품을 교환해주는 FMS 프로그램에 3년 연장 쿠폰과 40만 원 상당의 1년치 전기차 충전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다 리뷰를 했고요.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그 다음에 팟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또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5건 중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회원이시라면 꼭 오토트렌드 닉네임을 검색해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웃을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팟빵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자동차 관련된 리뷰와 그 다음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자동차 시승기, 박람회 모토쇼까지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로써 이제 국내 자동차 소식을 마치겠고요. 올해 또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